안녕하세요. IMS 용센터 이세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JIT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단어죠, JIT. SCM 쪽에 관련돼서 나오는 용어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MRP란 단어, EOQ 이런 단어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이제 JIT입니다. JIT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플레임이 Just in Time입니다. 그래서 Just in Time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JIT란 단어 대신에 lea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낭비 없애기 이런 뜻이에요. 낭비를 없앤다. 그러니까 기업 내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없앤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JIT란 단어는 영어 단어를 그냥 바로 보면 시간을 딱 맞추는 이런 단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JIT란 말을 낭비 제거라 이렇게 연결시킬 때 약간 오해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JIT가 뭐야 그러면, 아니 뭐 시간을 딱딱 맞춰서 물건도 받고 시간을 딱딱 맞춰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딱딱 맞춰서 그 필요한 것만큼 생산하고 이런 게 JIT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딱딱 맞춘다는 게 보다는 사실은 그 비용 절감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70년대까지는 이제 JIT라는 말을 쓰다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보고 미국 사람이 저 방식은 참 괜찮다 해서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일본 말을 이제 영어로 쓰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 비친 거죠. 그래서 70년대나 80년대까지는 JIT 말을 좀 쓰다가 80년대 중반쯤에는 이제 막 그 전문가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 JIT 생산 방식이나 JIT라는 방식의 JIT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이 좀 미흡하다 이런 걸 막 느끼게 돼요. 그래서 생산 쪽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다른 용어들을 막 좀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통일된 게 린이라는 단어예요. 린은 그냥 바짝 말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죠. 뭐 마른 수건 짠다. 마른 수건 짠다. 그 마른 수건을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를 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 참. 우리나라는 참 인건비 쓰기 싫어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원래 사장님은 인건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직원들 중에서 인건비 쓰는 걸 안 좋아하는 직원들은 참 이상한 직원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짝 말리니까 불필요한 요소를 싹 없애고, 필요한 것만 딱 남긴,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좀 더 현실적이고, 그 의미에 맞는다 해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는 다 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그러니까 워크숍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교수님들도 생산 쪽이 아니라 물류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도 JIT하고 린을 혼용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한번 잘 정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구나. 잘못 정의가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JIT 그러면 뭐 just in time 그래서 뭐 시간을 딱 지키고 뭐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 의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 제품이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동일한 성능을 보이는데 가격이 다른 경쟁사보다 10%, 15% 싼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성비를 좋게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가성비를 좋게 해서 가격이 낮더라도 이익은 더 내야 돼요. 이익을 똑같이 내거나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린 기법 또는 JIT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남보다 싸게 시장에 물건을 내면서 뭐 5%든 뭐 10%든 싸게 내면서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구조. 굉장히 강력한 생산 수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JIT 방식의 생산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잘 무너지지 않아요. 생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JIT, 그 린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저희 센터에서 이 제작하는 이런 영상 자료가 여러분들 업무나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장을 한번 볼까요?
장은 이제 처음에 JIT라는 단어가 왔어요. JIT. 낭비 제거.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낭비 제거고요. 낭비 제거에서는 이제 의미를 낭비가 뭘까? 낭비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야겠죠. 그죠? 낭비라는 건 뭘까? 근데 이제 낭비는 영어로 하면 그 일본말로 하면 이제 쓸모없는 짓에서 무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waste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하면 이제 무다라는 뜻이에요. 무다. 그래서 이제 쓸모없는 거 이건데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낭비 제거라는 단어 말고 흔히 쓰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를 써요. 문제 해결. 그래서 이 단어 말고 이제 비슷하게 쓰는 게 어떤 단어냐면 그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problem, 뭐 solving,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하고 그러면 낭비랑 차이가 뭘까? 이거를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생산을 할 때 또는 뭐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려고 할 때 표준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표준 작업이나 표준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를 어떤 걸 쓴다 해서 표준을 가져가는데 그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문제는 뭐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런 게 문제예요. 작업자가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작업은 30분이 돼 있는데 이 작업자는 30분에 끝내지 못해요. 그래서 35분, 뭐 40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표준대로 못하니까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질 문제. 그래서 이제 스크랩이나 또는 재작업. 이거는 이제 원래 제대로 했으면 표준대로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 잘못 만들어서 다시 하거나 다시 하는 게 리워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만약에 어떤 화학적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잘못 나오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립되는 것들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립되는 것들도 잘못하면 이제 재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릴 수도 있지만 화학 제품들은 음식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 만들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크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거나 세 번째는 이제 설비가 관리가 잘 안 돼서 예상치 못하게 퍼지거나 이런 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라고 하는데 근데 왜 문제를 싫어하느냐? 그 문제가 생기면 여기 이 문제들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이 코스트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왜 싫어하냐면 결국은 이제 이 비용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들면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10달러에 판다. 근데 정상적으로 만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거냐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9달러가 든다. 정상적으로 하면. 그리고 1달러가 이제 지금 남는다.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오른단 말이에요. 비용이. 그래서 비용이 올라서 이 9달러 들 게 얼마가 드는 거냐면 9.5달러가 들었다. 이게 얼마가 비용이 들었냐면 9.5달러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겼겠죠. 이런 게 생겨서 9.5달러 들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달러를 낼게 그 얼마의 이익을 내는 거냐면 0.5달러를 낸다는 거예요. 0.5달러. 그러니까 비용이 좀 올라가게 되면 이익은 반토막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이거 비용이 든 것만큼 이 가격을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량을 많이 내거나 설비가 많이 퍼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시장에다가 얘기를 직접 안 하고 다른 구실을 삼아서 이게 가격을 좀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독점일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독점일 때는 가능한데 미국 시장처럼 또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경쟁 체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때는 가격을 그렇게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격 올리면 바로 안 사요. 그래서 가격은 사실은
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쟁 같은 걸 고려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가격은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비용이 오르게 되면 그럼 고스란히 이게 바로 이익을 깎아먹는. 근데 이익을 어떻게 깎아먹느냐? 굉장히 많이 깎아먹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비용이 9.5달러 된 거는 비용이 10%도 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얼마 정도 늘었느냐? 그래서 비용은 보통 한 5% 정도 약간 더 늘었다. 그런데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50%를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50%를.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 거냐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작업자 숙련도 문제는 교육이나 훈련 같은 체계를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체계를 다 마련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OJT 같은 훈련도 시키고 현장에서 지금 이제 서로 간에 팀 작업 같은 것도 시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사실은 이제 품질 쪽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품질 쪽에 관련된 부분은 뭐 TQM을 한다든가 품질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설비 또 이제 안정화되게 시키려고 요즘에는 기계를 워낙 많이 쓰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부에서 드는 비용이 재료가 들어오면 재료 중에서 그러니까 9달러 중에서 5달러가 재료비거든요. 그럼 4달러 정도가 기계 비용하고 인건비인데 그 4달러 중에서 한 3달러 정도가 기계 비용이에요. 그만큼 기계를 좋은 걸 쓰고 비싼 걸 쓴단 말이죠. 근데 기계가 퍼져버리면 이제 비용이 그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는 기법들이 최근 한 3, 40년 동안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수명 정보를 체크해서 그 다음에 그 수명에 맞게 일일이 예방보전하는 체계. 그러니까 예전에 예방보전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다 통으로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다 그 안에 예방보전하는 품목마다 고장의 형태나 고장의 특성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서 그 수명에 맞춰서 보전을 해줘요. 지금은. 특히 항공기라든가 지금 이제 철도 차량이라든가 부품을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뢰성 정보, 그러니까 수명 정보를 고려해서 예방 보전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TPM이라고 해서 예방 보전을 하는 주체를 2군데를 둬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예방 보전 팀이 있고 그리고 작업자들도 그 설비에 대해서 관리하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게 생기지 말아야 이 문제가 지금 이제 해결이 돼야 그래야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 거냐면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아서 비용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이익은 확 깎아먹으니까 그래서 이 이익을 보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보통 70년대나 80년대까지 기존에 있는 생산 체계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오른다. 그래서 비용이 올라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접근 방식을 서양 사람들이 썼다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비용을 일으키기만 하는 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막 해결해야 그래야 비용이 지금 세이브 된다. 그 비용이 생기지 않는다. 그 비용이 생기지 않아야 우리가 이익을 보전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만 일으키는 활동은 나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활동들까지도 다 없애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문제 영역에다가 추가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그러면 요 비용만 일으키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냥 다시 말하면 제품에 대해서 그 가격을 올리지 않고 비용만 일으키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거기서 추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다음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네 번째 검사, 지나치게 많은 검사. 검사 많이 하는 것도 검사 많이 했다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사도 비용만 일으키지 제품의 가치,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을 올릴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검사도 안 좋은 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셋업, 작업 준비. 작업 준비는 다 지금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작업 준비의 경우에는 80년대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표준 작업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작업자들은 현장에서 이런 작업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작업 시간에 들어가게, 오퍼레이션 타임에 들어가게 했는데 작업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품이 비싸지는 건 아니니까 작업 준비도 사실은
안 좋은 거다. 비용만 일으키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과잉 생산. 과잉 생산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랏사이즈라는 게 있어서 이 물건은 보통 몇 개씩 나가느냐. 기본 나가는 단위가 50개씩 나간다. 근데 랏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입고량은 300개다. 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앞에서 이제 지금 생산 관련돼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기법들 배우실 때도 랏사이즈를 설정을 하는 거지 수요에 맞춰서 랏사이즈를 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은 어떻게 나가는 거냐 그러면 그랑 상관없이 여기는 300개 정도 좋다 이런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재고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과잉 생산도 역시 뭘로 보는 거냐면 낭비 요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벤토리. 재고를 가져가는 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재고 수준이 얼마라고 해서 우리가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제 재고 수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지나치게 많은 문서 작업. 그 생산하다 보면 다양한 문서들이 사용되거든요. 우선 생산 계획 자체가 문서 작업이에요. 업무 자체가. 생산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뭐 작업 문서들, 그 다음에 디스패칭 리스트라고 해서 작업 순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작업 투입 목록 만든다든가 다양한 문서가 있는데 그것도 다 시간을 잡아먹고 그 시간을 누가 쓰는 거겠어요?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 비용으로 발생하는데 그 문서 작업이 많다고 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역시 이제 안 좋은 거다. 9번 무부 뭐 등등등등등 해서 그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걸 쭉 보고 있다가 그래서 문제를 싫어하는구나. 문제 싫어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싫어하는 거구나.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하면 결국 비용만 일으키는 건 안 좋은 거네. 그게. 그래서 정말 생산을 잘한다는 거는 그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용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가 안 생기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요소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타 비용만 일으키는 나머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쓸모없는 짓, 기업 내에서 발생한 쓸모없는 짓이라고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애야 된다. 그 없애야 된다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JIT라고 한 거예요. JIT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쓸모없는 짓을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낭비란 단어가 됩니다. 낭비란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JIT는 영어로 이제 JIT라는 뜻이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just in time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JIT 해서 이런 게 JIT다라고 배우면 그냥 끝인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JIT라면 자기네 말이잖아요. 자기네 말인데 의미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비용만 일으키는 요소들을 없애는 게 JIT다. 그래놓고 실제 쓰기는 시간을 딱딱딱 맞추는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의미가 이게 안 맞죠. 의미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JIT란 말보다는 다른 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쓰는 거냐면 lean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는.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한 그러니까 이 낭비에는 이게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포함된 비용만 일으키는 지금 쓸모없는 그런 활동들을 낭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낭비를 없애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JIT라고 부르는 거예요. JIT. JIT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하시면 그러면 이거 이해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물건을 만들 때 시장에다가 지금 이제 10달러에 파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상수예요. 10달러 이상 팔면 팔리지 않아요. 경쟁하는 회사들이 한 대여섯 군데 되기 때문에 10달러 이상은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이제 8달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8달러. 실제로 분량도 안 내고 작업자가 제대로 작업을 하고 설비도 안 퍼주고 검사도 안 해. 셋업도 안 해. 재고도 줄여. 문서도 줄여. 그러면 8달러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익을 2달러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얼마에 공급하는 거냐면 9.5달러에 공급하는 겁니다. 9.5달러.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 그래도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5달러가 돼서 이 문제만 해결한 회사가 1달러를 내는 건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는 회사는 1달러 정도의 이익을 내는데, 하나 팔아서. 그런데 우리는 그 경쟁자보다 더 싸게 파는데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은 50% 더 내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합니다.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좋다고 해요. 그거를 할 때.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싸게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잖아요. 품질 좋은데 싸.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받는데 경쟁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도 완벽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든다는 게 결국은 이제 의미가 뭐냐면 표준을 지켜서 문제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어떻게 9.5달러 파는데 우리보다 이익이 더 나지? 근데 걔네들은 이제 어떤 기술이 더 있었냐면 이 비용을 일으키는 요소에 대한 지금 이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깊게 본 거예요. 깊게. 그래서 지금 문제만 비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업 내에서 알게 모르게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결국은 회사의 이익에는 전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4번부터 이제 9번까지 제가 표시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사실은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도 해결하고, 다음에 이제 검사도 줄이고, 셋업도 줄이고, 이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가성비가 생겨서,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권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제품이 나가게 되면 경쟁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경기가 뭐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바닥을 쳐서 갑자기 이제 판매가 너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이익을 적게 낸 회사는 쌓아놓은 돈이 적으니까 위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라도, 지금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쌓아놓은 회사들은 소위 말해서 그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죠. 그 대응이 뭐겠어요? 뭐 새로운 제품을 좀 더 자주 낸다든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신제품 계속 나와. 그러면 돈이 없는 데는 신제품을 못 내서 절절 매는데 여기는 그냥 신제품 정상적으로 내. 그러면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 쪽에서도 그나마 팔 거 아니야, 물건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처음에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탁 갈리죠. 갈려가지고 순위가 바뀌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업종이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GM 자동차는 미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GM 자동차는 유일하게 자동차 회사 중에서 많은 회사들이 그 자동차를 만들 때는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GM 자동차는 자기 이름을 걸지 않고 세상의 모든 차, 이런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60년 동안에 세계에서 1등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 생산성이 떨어진 관계로 나중에 이제 역전되죠. 도요타 자동차하고 역전되죠. 하여튼 이제 이런 접근 방식이 JIT입니다. 그래서 JIT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영어를 잘하니까 뭐 just in time을 줄여서 JIT라고 한다. 근데 시간을 딱딱 맞추는 게 JIT인데, 근데 그 JIT가 그럼 어떤 거냐? 그러면 뭐 공급자한테 납기 준수를 잘 시키는 거냐? 아니면 생산 쪽에 납기 준수를 시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약간 이제 너무 한쪽 아주 협의의 의미만 담고 있는 거예요. JIT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생산하는 과정에,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는 걸 JIT라고 하고, 그 불필요한 요소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낭비라고 정의합니다. 낭비. 그 낭비는 이 문제를 포함한 돈이 안 되는 모든 활동들, 이걸 낭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줄여서 어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제품들. 경쟁자는 지금 이제 10달러에 내는데 우리는 9.5달러에 내고, 그러면서도 이익은 경쟁자보다 더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제품을 시장에 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제품이 시장에 나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데,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질 수가 없죠. 그러시겠어요? 무조건 이기죠.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 많이 팔리는 거, 일본 자동차라든가 일본 제품들 많이 팔리는 걸 보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본은 유일하게 미국의 본토를 침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자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매력이 뭐겠어요? 좋은 품질과 싼 가격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볼 거는, 그렇게 싸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내느냐? 이게 더 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지금 이제 가지고 갖게 하는 게 이런 낭비 제거 기술입니다. 그래서 낭비 제거는, 실제로는, 말로는 설명하기 되게 쉬운데,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회사의 뭐 경영진이라든가, 이걸 모르는 생산 쪽에 지금 담당자는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저게 실제로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막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맛집들이 있잖아요. 맛집에 막 사람들이 막 여름이든 겨울이든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줄 서는 시간 자체가 뭐 30분에서 1시간 막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맛집에서 물건 만드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요리를 어떻게 하는 거 다 아는데도 못 따라한단 말이에요. 왜 아는데 그 맛을 못 내? 그 맛을 못 낸단 말이에요. 다 보여줘도. 그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알아도 실제로 그럼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지 않느냐?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런 이제 낭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드리고 낭비 제거할 때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선 낭비라는 단어. JIT는 낭비 제거 그리고 낭비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우고 두 번째 주제는 뭐 당연히 보겠어요? 낭비 제거를 위한 기법이겠죠.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낭비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기법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법들에서 우선은 이제 여기 낭비 제거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낭비 제거를 할 때 사용하는 기법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 기법들을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써야 됩니다. 담당자 참여.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담당자 참여. 여기 낭비 제거의 기법들은 다 셋업을 어떻게 줄이냐, 뭐 예를 들어서 품질을 어떻게 좋게 하느냐, 설비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문서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러기 위한 어떤 뭐 지금 이제 조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저거는 실제로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자기가 일하는 방식, 특히 회사의 직원들 중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기존의 생산 방식을 좀 바꿔서 좀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담당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하려면 뭔가 그 담당자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근거나 동기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근거를 제공하거나 동기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거를 해주는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이 지원 체계를 가지고 가야 그래야 여기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직원들이 참여해야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공정이 낭비가 서서히 줄어서 더 좋은 공정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거지. 지금 이제 좋은 공정을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점진적 개선. 점진적 개선이라고 하죠. 점진적 개선. 그래서 이런 연쇄작용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낭비 제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그 직원들에 대한 그 성과를 평가하거나 그다음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결정을 할 때 이 노력들을 반영해 줘야 돼요. 그냥 작업장에서 어떤 낭비 제거를 했을 때 그래 회사에 왔으니까 당연히 뭐 지금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회사는 낭비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낭비 제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막 노력을 해서 뭐 작업 준비를 빨리 한다든가 노력해서 지금 하루에 300개를 만들던 공정에서 자동차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310대를 만들잖아요. 310대를 만들면 생산성이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산성이 올린 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 생산성이 올라서 회사는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긴다. 그 이익 계산하는 건 되게 쉽잖아요. 하루에 10개를 더 만들면 자동차가 2천만 원짜리야. 그럼 하루에 2억이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한 달에 20일 동안 작업을 해. 그러면 40억이 더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년에 12개월이에요. 12개월. 이게, 그러면 500억 정도가, 480억 정도가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회사의 이익은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10%예요. 10%.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만 계산해도 회사는 얼마의 이익을 보는 거냐면 48억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48억에. 근데 그걸 누가 열심히 해서 48억의 이익을 받냐면 담당자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48억의 이익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사장님이 그래, 회사에 왔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월급을 했구만, 이렇게 하면 직원들은 더 노력을 하지 않죠. 이거를 공정하게 배분해서 도대체 이만큼의 순이익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담당자가 한 1만큼 노력했고 회사가 9만큼 지원했다 그러면 요 1만큼 한 거를 담당자의 월급에 반영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회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일을 하고 근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월급 받고 하는 일이고, 그런데 회사를 위해서 뭔가 발전을 시키면, 회사를 더 좋게 만들면 그거를 보상해 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한번 이런 비슷한 개선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회사에 쓰고 있는 프로세스는 그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낭비 요소들이 다 껴있죠. 아까 낭비 설명이 드렸잖아요. 설비 안 퍼지는 공정 없고, 문서 작업 많지 않은 공정 없고, 작업 준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개선하고 내년에 이걸 개선하고, 그게 지금 이런 점진적 개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개선할 때 모르니까 회사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교육을 좀 우리들 보내달라. 견학을 보내달라. 그래서 회사가 이 정도의 지금 이제 기여도를 갖는 거고,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거에 대한 기여도를 갖는 거고, 이렇게 사장님이 사람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우리 회사 더 잘 되고, 지금 이제 더 잘 되게 할 때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내가 어떤 걸 지원해야 될지. 그래서 사장님이 그런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해줘야 이런 기법들을 쓸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사실은 회사에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식당에서 밥도 같이 안 먹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그게 잘 이해 안 돼. 아니,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혼자 듣고 어렵게 고독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회사의 직원들이 일해줘서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해.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린다. 참. 진짜. 이거는 착각도 진짜 지나치게 많이 착각하는 거죠. 애당초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필요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는 조건 하에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않는데 어떻게 전략이 나오겠어요.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 직원들과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섞이지 않는데 지금 이제 이런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꾸 이제 빡빡해지는 거죠. 직원들은 옛날 프로세스에 맞춰서 업무를 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옛날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쟁은 치열하니까 옛날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니까 직원들은 굉장히 힘든 거고, 경영진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안 움직여. 이놈 직원들이 잘 안 움직여요.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이디어도 막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속하게 신제품도 막 출시가 되고, 그리고 제품 납기도 정말 지금 잘 지키고, 요즘 제품 납기 기준이 뭐냐면 1단위 납기가 아니라 시간 단위 납기란 말이에요. 곧 분단위 납기가 될 겁니다. 저희 고객님, 저희는 7시 30분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분단위 납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지금 이게 경쟁 체계인데 우리 프로세스에서 직원들 움직이고 보면 막 느려. 직원들 일부러 늦겠어요? 옛날 프로세서 쓰고 있으니까 늦는 거지. 그게. 그럼 직원들 입장에서 또 자꾸 빨리빨리 하고 뭐 비용을 더 줄이고 막 이러는데 더 이상 줄일 것도 없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가 되는 거겠어요? 그게 이제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지금 기업의 경쟁력이나 그 다음에 기업 내에서의 운영 절차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는 사실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이 사람한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실제로는 직원들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을 채택을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직원들의 참여.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냥 빠르게 프로세스에 맞춰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을 찾고, 그래서 생산성을 이렇게 올리고, 이거 올리기만 해도 굉장히 지금 이제 회사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게 돼서, 그 회사는 이익을 내고, 그 회사는 중요한 게 이익을 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익을 내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회사님이 이게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옥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행복한 그런 프로세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어떻게 행복한 일이 되겠어요? 힘든 일이 되겠지.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최소한 지옥은 안 되는 거죠. 지옥은. 나중에 진짜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A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경쟁자가 B사인데 A사 우리 회사는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5%인데 그 지금 이제 경쟁사는 얼마 나오냐면 12%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일하는 거하고 여기서 일하는 게 지금 차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시장에다 물건을 몇 개 팔고 있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시장에다가 한 30만 대 정도의 물건을 팔고 있다. B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B 회사도 한 30만 대 정도 팔고 있다. 근데 걔는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걔는 12% 정도 된다. 우리는 얼마냐. 5% 정도 된다. 아, 이게 진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역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낭비 기법들은 우선 탑 매니지먼트가 각성을 해서 탑 매니지먼트가 지원을 해줘야 가능한 기법들입니다. 그냥 직원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직원들이 그렇게 그냥 하는 사람 이상한 직원이라니까요. 뭔가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유를.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주제가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리고 인트로로 미리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JIT는 무슨 뜻이냐. 그래서 JIT는 낭비를 확인한 다음에 기업 활동 내 낭비를 확인한 다음에 낭비를 없애는 것을 JIT라고 한다. JIT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 말 자체가 일본에서 쓰던 말을 잘못 이제 영어로 만든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어서 이게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은 린이라고 쓴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제 JIT 생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린 제조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도요타 생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직접 그냥 그 회사를 딱 찍어서. 근데 사실은 도요타에서만 이런 기법을 쓴 게 아니거든요. 일본에 있는 현장에서는 가능한 한 그 낭비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요타 생산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뭐 간반 생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유명한 생산 방식이었어요. 왜 유명했냐? 저렇게 생산하면 나중에 잘 성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진짜 성공하죠. 그래서 그 기업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다음에 경기가 이제 위험할 때도 잘 버티고 또 신제품을 내고 새로운 기술 쪽에 투자를 하고 해서 이제 그걸 극복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경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 되게 이제 지금 어려움을 약간 겪는데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실은 그 극복하는 방식은 그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1시간씩 더 일을 해주거나 1시간만씩 일을 더 해주거나 직원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해줘서 그걸 극복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회사에 직원이 2,000명이다. 근데 2,000명인데 그 2,000명의 직원들이 만약에 1시간씩 더 일을 해준다. 그럼 하루에 2,000시간이 더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2,000시간. 그러면 한 달이면 2,000시간 곱하기 20. 그럼 40,000시간. 40,000시간에다가 1년이면 되게 몇 시간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똑똑한 직원들이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씩 일을 더 해주는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망하면 진짜 이상한 거지.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이제 극복해내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밤을 좀 새고 전화도 한 통 더 받고 주문 처리도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같은 비용에 좀 더 빨리빨리 넣어주고 신제품 빨리 출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케이스고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독일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죠. 그렇게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는 비용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이 JIT 방식 또는 이제 이거를 린 방식 이렇게 부른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낭비는 이제 뭐냐면
waste 영어로 하면 또는 일본 말로 하는 게 무다는 없을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짓이라고 하는데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활동들을 지금 낭비라고 한다. 그 낭비를 없애는 게 JIT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치란 단어는 이제 여기 이제 value라고 썼는데 그냥 value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price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격. 지금 이제 가치의 정량화된 값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비쌉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에 대한 정량화된 어떤 지표가 가격이에요. 가격. 시장에서 가격. 그래서 이제 낭비는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것들을 다 낭비라고 하고 그 낭비를 제거하는 것을 지금 이제 JIT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JIT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용을 줄이는 코스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근본적인 방법.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JIT를 할 수 있는 이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JIT나 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성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사장님이 막 투자를 해서 직원들이 막 노력을 해서 점진적 개선을 막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안 무너져요. 왜냐면 이익이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영업이익이 5%라면 우리 회사는 영업이익이 6%니까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씩 더 이익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당연히 그 신제품 개발할 때 쓰거나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때 쓰거나 이렇게 이제 그 전략을 수행할 때 쓸 거 아니에요. 기업의 전략을 수행할 때 그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지금 경쟁자보다 많으면 그러면 그 전략을 잘 구현할 거 아니에요. 좀 더 잘. 그러면 시장의 위기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오래 생존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JIT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낭비. 낭비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게 낭비입니다. 이제 우선은 버벅거리는 작업자. 숙련도가 부족한 작업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품질 문제. 품질 문제는 이제 굉장히 크죠.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작업이나 스크랩인데 품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실패 비용이 생기게 하는 그 부분인데 실패 비용이 얼마큼 큰지는 지금 앞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 품질 쪽에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려면 앞에 영상을 다 보셔야 됩니다. 품질 쪽에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설비 문제. 특히 이제 우리가 설비가 작업장에 몇 대 있느냐. 자동차 회사에서는 설비가 굉장히 많아요. 옮기는 것도 다 로봇으로 옮기고 작업도 다 기계들이 하는데 자동차의 뭐 한 앞부분 아니면 뭐 밑에 부분 할 때 설비가 몇 개 정도 쓰이냐면 한 500개 정도 쓰여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렬로 쫙 돼서 설비들이 막 여러 가지 작업을 연속으로 쫙 해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작업장에 설비가 300대가 있다. 근데 300대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퍼진다. 그럼 매일 퍼지는 거예요. 각각의 설비는 1년에 한 번 정도 퍼지는데 그게 결국 모이면 설비가 300대 있으니까 1년에 300번 정도 쓰는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매일 평균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죠. 하루에 뭐 200일 작업하면 2번 정도까지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손실이 크겠습니까? 설비 문제. 설비가 이제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디까지가 문제의 영역이냐면 여기까지가 문제의 영역이에요. 여기를 이제 문제라고 하죠. 프로블럼. 그런데 낭비는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본다니까요. 여기까지 쭉 낭비였는데 검사. 지나치게 많은 검사도 결국은 이제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럼 검사를 안 하면 어떡하냐, 이게. 검사 안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법들이 이제 나오는데, 기법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그 다음에 또 모든 단계, 작업 준비, 셋업. 셋업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작업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다음 작업할 때 B작업을 준비한다면 B작업은 이런 절차를 한다 이게 있는데 사실은 작업 절차에 있긴 하지만 이거를 한다고 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과잉 생산, 오버 프로덕션, 그리고 이제 재고. 그죠? 재고는 사실은 뭐 우리가 설정하는 걸 배우는데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선 뭐 라사이즈 스탁 같은 경우는 비용을 좀 다운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재고 같은 경우는 고객 수에 대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객한테 지금 저희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공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좀 비쌉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비용이 다 드는데. 그 다음에 문서작업. 이거는 현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세요. 제가 현장에서도 경험했던 건데
그 처리할 때 걸린 시간이 이제 2분이었는데 문서 작업이 3분이야. 와, 진짜 문서가 8장을 작성해야 돼요. 8장을. 8장을 작성해야 되니까 8장을 가지고 담당자가 막 작성을 해요. 그게 3분이에요. 표준 작업에서.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당 그 붙어있는 문서가 8장이야. 그 다음에 그 자동 문서를 막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그게 2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서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구나. 그 다음에 이동. 지나치게 이제 많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건데, 사실 뭐 이동은 대량 생산에서는 별로 없어요. 이동은 그냥 지금 만들자마자 다음 단계에 가까운데 기계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넘길 때 거리가 가까우면은 로봇가 옮겨주거나 아니면은 그 가게하면 드론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그냥 컨베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AGV로 움직이거나 하기 때문에 이동은 뭐 그 대량 생산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닌데 다품종 생산에서는 주문 생산이죠. 다품종 생산에서는 이동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왔다 갔다 이동하고 나면 지치죠. 그래서 이동,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낭비 요소로 봤을 때는 이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먹었다는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지금 비싸게 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불필요한 요소는 다 이제 낭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낭비의 영역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낭비의 영역이 이렇게 있다면 낭비의 영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웨이스트예요. 웨이스트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 이제 문제 영역이 프로블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게 눈에 드러난 눈에 드러난 부분을 이제 문제라고 본 거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드러난 문제를 본 거고 사실을 알고 오면 이 위에 눈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밑에 있는 큰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낭비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낭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여하간에 이제 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없애는 거 뭐라고요? JIT라고 합니다. JIT. 낭비를 없애는 것을 JI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실 게 이제 뭐냐면 낭비를 없애기 위한 활동들 뭐가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실무 쪽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일 텐데 여기에 있는 기법들은 사장님이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렇게 이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현장에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지. 그냥 회사가 위기다. 이런 단순한 그래서 니네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방법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는 낭비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좋아지는 건데 지속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제자리. 생산성이 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탑 매니지먼트가 지원을 해야 쓸 수 있는 건데 우선은 숙련도 부분은 교육 및 훈련 중요하죠. 훈련은 이제 숙련도를 좋게 하는 게 이제 훈련이고 교육은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걸 알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지금 실제로 낭비고 이런 걸 해결할 때는 이러이런 절차를 가져가야 되고 이러이런 기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 및 훈련.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일을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뭘 아는 거냐면 의심을 해요. 여기 이게 정말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건가? 의심을 많이 해요.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확신을 많이 해요. 되게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확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배웠다는 게 지금 이제 실제로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어도 배움을 멈춘 사람들은 그럼 무식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번듯한 대학을 나오고 번듯한 대학을 나왔는데 언제 나왔냐면 15년 전에 나왔어. 번듯한 대학을. 그러고 나서 사회활동할 때는 전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번듯한 대학을 나와서 본인은 그냥 그 번듯한 대학을 가지고 그냥 쭉 갈 거라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까 15년 정도 지났어.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똑똑했겠죠. 그런데 15년 동안에 아무 공부도 안 했으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한 거야. 이 사람 관심사는 다른 게 있어. 그게. 다른 취미생활은 어떻게 좀 잘하나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돈 벌어서는 안 되는데 맨날 이런 생각만 해. 주식이나 부동산만 생각을 해.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머리가 완전 비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어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무식해요. 야,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하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 사람들이 욕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교육이랑 훈련은 이제, 교육은 그런 거죠. 견학 같은 걸 하거나, 그다음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랑 훈련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품질 문제는 이제 TQM을 써야 돼요. TQM. TQM의 핵심이 뭐냐면, 역시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훈련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팀 활동이나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품질 문제를, 꾸준하게 해결한다. 그러니까 TQM의 가장 핵심이 이제 카이젠이거든요. 점지적 개선. 근데 이제, TQM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만약에 대량 생산한다. 그러면, 통계학을 좀 이용해서, 이제 SPC잖아요. 통계학을 이용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관리도 같은 거 들이게 한다든가, 공정력 지수를 확인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엑셀 같은 작업,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만 잘 알려주면 되거든요. 시그마만. 시그마가 어떤 의미다. 그것만 잘 알려주면, 이 공정에서 지금 이제 평균이란 건 평균은 다 알아요, 평균은. 어렸을 때부터 평균이란 개념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평균 성적, 평균 몸무게, 뭐 이런 거 다 평균을 맨날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그마만 잘 알려주면, 현재 공정에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흔들림이 어느 정도 되고, 변동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그마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팀에서 이제 막 얘기해서 그 다음에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품질 수준이 서서히 좋아지죠. 품질 수준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품질은 학생으로 따지면 공부 잘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건데,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잘하거나 수학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이 이걸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여러분들이 가진 취미생활, 뭐 운동 같은 거 하는데, 뭐 보면은 3개월만 하면 잘하게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3개월 하게 되면 이제 시작하는 거지. 보통은 모든 걸 시작할 때 한 3년 이상을 해줘야 돼요. 10년 정도 하면 이제 대충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품질은 오랫동안 되게 노력을 해줘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거의 기반이 TQM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정지나 이 설비 문제는 뭘 써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뢰성 정보를 이용한 설비 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RCM이라고 하는데, RCM 말고 이 설비가 많은 쪽에서는 설비 관리를 예방 보존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이제 설비 관리하는 활동들을 하고,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게 TPM이에요. TPM은 이제 뒤에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TPM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리겠는데, TPM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작업장이 있고, 웍센터, 100번 작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설비들이 있겠죠. 여기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있겠죠. 작업자들이 있는데, 보통 설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예방보존이라는 걸 합니다. 이 설비에 대해서 이제, 예방보존이라는 거예요. 예방보존을 이제 하는데, 예방보존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회사의 보존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급자 할 수도 있고, 예방보전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전문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TPM은 뭐냐면, 예방보전들을 하면서 누구한테 설비보전의 역할을 맡기는 거냐면, 이 현장인 작업자들한테 별도 시간을 줘서, 그러니까 8시간 중에 뭐 일주일에 몇 시간씩 줘서 이 작업자를 통해서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데일리, 이제 이 데일리 메인테넌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사적 토탈 프로덕티브 메인테넌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TPM이라고 불러주는데, 결국은 TPM은 이 지금 이제 설비 보존에 담당자들을 참여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업무 시간 안에 설비 보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는 8시간 동안 하고 나머지 시간에 기계를 좀 더 닦고 뭐 이렇게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닦으라고 하면 닦긴 닦아요. 닦는데 계속 하진 않는다니까. 중요한 건 계속 해야 돼. 여기 있는 것들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래야 점점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업무 시간 안에, 그래서 보통 이 TPM을 하는 그 회사들은 하루에 8시간 중에서,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은 설비 관리만 하고 7시간만 생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볼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는 생산성이 더 좋아져요. 설비 관리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노는 시간이 많아져요. 근데 그 놀면서 작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건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본 건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하게 되면, 그러면 설비가 훨씬 더 안정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생산성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300개 정도 만들었다. 자동차를 따지면, 그러면, 310대를 만들거나 320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설비 보전할 때, 이제 작업자를 어떻게 개입시킬 것이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검사는 이제 실수 예방. 우선은 이제 검사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품질 문제가 줄면은, 지금 이제 전사대 설비 보전 같은 걸 해서 품질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검사를 당연히 줄일 수가 있어요. 검사를 이제 당연히 이제 줄일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어떤 기법이 있냐면, 이거 이제 설계 쪽에서 하는 건데, 실수 예방. 다른 말로 해서 포카 6개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풀 프로핑이라고 하거나 이런 건데, 지금 이런 실수 예방 기법은 자동차 공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약품도 다 들어가 있고 중요한 공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 단계가 뭔가 잘못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아요. 신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기계가 딱 정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실수 예방 체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실수 예방을 지금 이제 설계해주는 품질 설계, 이런 기법들이 이제 검사를 줄이게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설명이 됐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준비. 작업 준비도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작업 준비는 이제 뭐냐면, 익스터널 셋업. 작업 준비라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음 작업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앞에 작업 끝나면, 바로 이제 올라갈 수만 있게, 바로 이제 세팅만 딱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작업 준비는 이제 목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SMED라는 단어를 쓰죠. 작업 준비와 관련돼서는 얘기할 때, SMED.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쓰죠. SMED. 그래가지고 작업 준비는 얼마 만에 끝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작업 준비 오래 해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1시간 지금 걸리고 있다. 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걸리는 시간 자체가 2시간 걸리고 있다. 그러면 준비 다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1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1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면 작업 준비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SMED를 달성하게 되면 작업 준비는 거의 이제 존재하더라도 이게 비용을 일으키는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담당자들이 업무를 보면서 다음 준비 작업을 다 해놔야 되거든요. 다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익스터널 셋업 하게 되면 작업 준비는 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잉 생산. 과잉 생산은 결국은 왜 생기는 거냐면 셋업이 너무 길어서 그 고정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산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도 작업할 때 300개씩 하지만 이 물건이 나가는 거는 보통 100개씩 나가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100개씩 딱딱 맞춰주면 좋은데 아니 100개 만들려면 걸리는 시간이 20분이다. 근데 작업 준비를 지금 1시간 하고 나서 60분 하고 나서 20분 작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작업 준비가 길기 때문에 지금 라사이즈가 커지는 거거든요. EOQ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과잉 생산은 작업 준비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들. 앞에 이제 분량도 줄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 라사이즈 이 과잉 생산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재고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활동들을 다 잘하면 재고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고는 결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진단할 때 재고 회전율 보잖아요. 재고 회전율을 가지고 본다는 거는 가장 결과적인 걸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품질이 어떻느냐, 그 재고가 어떻게 되냐,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많이 보는데, 결과적인 거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량도 안 내고 설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고정비도 좀 줄고, 익스트라 셋업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재고는 자연스럽게 줄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나냐면, 이제, 공정개선하고, 공정개선이 다 이런 활동들, 여기 있는 활동들이 다 공정개선이잖아요. 그리고 리더타임을 줄게 되면, 아니, 공정개선되면 당연히 리더타임을 주지 않겠어요? 공정개선은 딱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정비 줄이기. 셋업 줄이거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절차를 개선시켜서 빨리 하기. 근데 셋업 같은 거 줄이게 되면 빨리 할 거 아니에요. 리드타임이 줄 거 아니에요. 그 리드타임이 줄게 되면 안전적으로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비가 줄게 되면 라사이즈 스탁이 주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재고 줄이기. 그 다음에 문서 작업은 이제 간반인데, 간반은 이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반에 대한 설명은 생산활동 통제에서 풀 방식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간반을 쓰게 되면 수요에 맞춰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쓰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 앞에다가 한 10개 정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걸 보고, 10개 정도, 10박스에 10개가 아니라 10박스. 10박스 넣은 다음에 2박스 나가면 2개 만들어 놓고, 3박스 나가면 3개 만들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반을 사용한다는 건 풀 생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쓰는 데하고, 그 다음에 작업장하고 거리가 멀면, 작업장 앞에다 놔둘 수는 없거든요. 쓰는 데 앞에다 놔둬야 되니까, 그게 안 보여요, 작업장에서. 근데 이제 안 보이니까, 쓸 때마다 이제 쪽지 같은 걸 붙이거나, 몇 개 정도 쓰고 있는지 신호 체계가 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반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처음에는 쪽지라는 단어에서 나왔지만, 의미는 수요가 지금 어떻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요에 대한 신호 체계예요. 그래가지고, 간반이 이제 전달된다는 거는, 우리가 만든 거 썼구나. 근데 2박스 썼구나. 그럼 2박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간반 같은 거 쓰게 되면, 뭐가 필요 없냐면, 작업장에서 오늘은 뭐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문서로 지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장비를 써야 된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반을 쓰게 되면 이렇게 좋습니다. 다만, 간반을 쓸 수 있는 업종은 주문 생산은 아닙니다. 주문 생산은 그냥 예전처럼 주문된 내용에 대해서 문서들이 다 붙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대량 생산에서는 간반을 쓰게 되면 문서 같은 게 필요 없고 생산 통제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그리고 생산 계획도 굉장히 단순해져요. 간반 쓰게 되면 생산 통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스케줄 짜거나 버틀렉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에서 문서를 줄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 간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은 이제 주문 생산에서 맞는데, 이동 같은 건 셀 방식을 사용한다. 셀 방식은 특징이 이제 플로우를 만들어주는데, 주문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을 이용하게 되면, 이 셀에서는 몇 종류가 생산 가능하냐. 그래서 이 셀을 만들게 되면 한 5,000가지까지는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주문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5,000가지 범위 안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 생산 방식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는 주문 생산처럼 잡샵처럼 막 왔다 갔다 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 없이 이 셀 안에서만 쫙 돌면 주문된 대로 물건이 나오는 거죠. 다만 종류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A1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A 한 5,000가지 정도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어떤 모양이냐면 모양이 좀 비슷비슷한 모양. 그러니까 기본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각형이에요. 요 모양에서 요 각형에서 물건이 나가는데 뭐 끼다란 거, 좀 넓적한 거, 얇은 거, 다른 소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000가지 정도까지는 셀을 이용해서 주문 생산처럼 왜냐면 종류가 한 5,000가지까지 가능하니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동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낭비를 줄이는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 드렸고요. 여기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는 요거 TPM이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리고 왜냐면 나머지는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간반 사용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셀 생산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금 TPM하고 셀 생산 방식에 대한 그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TPM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PM 보시면 전사적 설비 보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가 이제 토탈이 키워드고요. 네, 여기 이제 보존. 생산 자원에 대한 보존 활동. 이건 이제 키워드가 이제 이쪽에 토탈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방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작업자들에게도 이제 보존 활동의 역할을 맡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 보시면 효과적인, 효율적인 설비 사용을 위해서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그 설비 보존의 일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전사적 설비 보존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시간 작업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지 말고 남아서 설비 닦고 가라. 이런 거는 전사적 설비 보존이 아닙니다. 그 작업 시간 안에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표준 작업 시간 안에. 그래서 당신은 하루 종일 하루 안에 이제 생산을 할 때 그 시간 중에서 좀 요 시간 오전에 뭐 어느 시간부터 30분 오후에 30분에는 설비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체크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전사 설비 보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뭐 3종 OS 이렇게 얘기하는데 3종 OS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업체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냥 옆에 보니까 3종 OS라고 써있는데 3종 OS를 지금 월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 아니면 일주일에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 물었을 때 담당자가 그거를 지금 작업 시간에는 안 하고 그 작업 끝나고 나서 한다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작업자 중심의 설비 보존은 다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S 활동. 그래서 그럼 이제 작업자가 보존한다고 하니까 설비를 진단하고 막 뜯어내고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놔두고 그렇게 그리고 청소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지금 표준 작업을 잡아놓고 이런 게 이제 O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는 중에 이제 6가지 중대 손실이라고 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설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대 손실에서 속도가 좀 떨어진다든가 소리가 난다든가 열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갑자기 탁 쓴다든가 아니면은 아침에 이제 셋업을 하는 중에 문제를 발견했다든가 또는 기계가 이제 아침에 돌릴 때 처음에 아침에 돌릴 때 이제 지금 정지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돌릴 때 이상의 수율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게 이제 6가지 중대 손실이거든요. 그럴 때 설비에 대해서 작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판단하면 멈추고 예방보존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비는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 멈출 것 같다라는 신호를 좀 보내주거든요. 그런 신호가 이제 6가지 중대 손실 안에 정의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랬을 때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설비를 멈추고 오늘 이거 세우고 예방보존팀에 빨리 연락해서 이거 지금 긴급 점검을 받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활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게 좀 중요하죠. OS가 중요하죠. OS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OS 중에 첫 번째가 정리. 영어로는 이제 sort라고 해서 S가 나오고, 그 다음 일본말은 뭐 sale이라고 해서 이제 S를 발음되는 건데, 정리는 이제 뭐냐면, 작업장에서 지금 필요로 한 것만 작업장에 내놓고, 다음 달에 쓰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쓰거나, 지금은 쓰지 않는 건 다 필요한 걸 이제 제거하는 거를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정리활동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품목을 파악한다. 품목을 파악한 다음에 불필요한 품목들은 즉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게 될 품목들은 이제 지금 이거는 오늘만 쓰고 그 다음부터 쓰지 않는다 그러면 별도의 에리아에다 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쓰는 거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다 딱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 작업장에 필요한 것만 딱 놔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할 때 필요한 것 외에 다른 아이템이 있어서 뭐 지금 이제 장비라든가 검사할 측정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이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돈. 정돈은 이제 보시면 영어로는 셀인오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말로 세이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돈은 뭐냐면 필요한 것들 중에서 작업하는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겁니다. 배열이에요. 배열. 정돈은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순서에 맞게, 여기 보면 사용하는 순서에 맞게 위치시킨다. 그래서 내일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일 작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순서에 맞게 필요한 지금 이제 장비들이나 그다음에 공구들을 이제 위치시키는 걸 정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정돈과 관련된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품목들을 이제 근처에 두고 그 다음에 작업 수행 순서에 맞게 배열한다. 이게 이제 정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는 이제 필요할 때 필요한 품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품목을 배열한다. 필요할 때 이제 그 물건들은 어디 있는지 딱 이렇게 배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각 품목마다 이제 고정된 위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라벨로 표시가 된다. 이게 정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돈. 차이가 있죠, 그죠? 정리는 뭐라고요? 불필요한 요소는 다 빼버린다. 작업장에는 필요한 것만 놔둔다가 정리. 정돈은 뭐예요? 쓰는 순서에 맞춰서 지금 이제 배열한다. 아니면 지금 이제 어떤 경우에 그 경우에 어떻게 쓸지에 맞춰서 이제 배열한다. 이런 겁니다. 배열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청소는 이제 영어로 하면 샤인이고 그 다음에 일본 말로 하면 세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닦아서 청소는 쉽죠. 닦아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제 청소와 관련된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우선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는데 청소 일정을 정한다. 청소 일정을. 그러니까 언제 청소할지를 딱 정해서 그 시간에는 청소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장이나 장비에 대해서 청소 상태를 검사한다. 그래서 우선 분류 작업이 이제 뭐냐면 이게 매일매일 청소할 것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청소할 것 이렇게 정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청소할 것 정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이나 일주일에 한번 청소할 때는 어느 시간에 한다. 그래서 청소 일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청소해 주는 겁니다. 청소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활동도 이제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결은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영어로 돼 있죠. 스탠더드자이드 또는 세이키추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들, 그러니까 정리나 정돈이나 청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절차를 표준화시킨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의 활동 안에 이러한 활동들을 지금 이제 작업 활동으로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청결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정리된 상태, 정돈된 상태, 그리고 청소된 상태가 유지되겠죠.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 중에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중에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드시 이후 작업을 하게 만드니까 그 작업이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정리나 정돈이나 청소가 이루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청결이에요, 청결. 그래서 이제 지금 키워드가 뭐냐면 위에 있는 세 가지 활동에 대한 작업 지침서를 만든다. 표준 작업을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이 활동에 대해서 담당자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이게 보통은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작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면 5명이 다 지금 책임을 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 지금 이제 오디트를 한다. 오디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업무 시간 중에 이게 업무 활동이니까 업무 시간 중에 이걸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이게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TPM을 하면 그 TPM을 작업은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그냥 작업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 마지막에 이제 표준화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sustain이고 그 다음에 일본말로는 이제 시축해죠. 시축해인데 이러한 네 가지 활동이 잘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당연히 이제 교육 및 훈련 같은 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비 보존과 관련된 훈련을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제 관련된 훈련을 지금 이제 제공한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별도의 심사를 한다. 그리고 좀 더 새로운 방식 같은 게 만들어졌을 때 이 만들 때는 작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지금 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이에 대해서 대응하고 새로운 보안 절차를 구축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역시 이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고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 이게 습관화를 갖게 하는 지금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이제 설비보존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다. OS에 대해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을 줄일 때 사용하는 셀 비치인데, 셀 비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U자 라인이 돼 있고요. 이건 이제 공정 쪽에서 영상을 보시면 셀 생산이 어떤 건지 지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의 정의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서 이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셀을 웍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부를 때 웍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여기 지금 사용하는 기계들, 어떤 비슷한 설계적 특성이나 아니면 형태나 규격을 갖는 부품이나 제품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장비로 구성된 제조 공정,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웍셀이라고 하고, 웍셀이라고 하고, 이 웍셀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계들은 이제 지금 뭐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규격이 비슷하거나 비슷한 설계적 특성이나 형태나 규격을 갖는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세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종류의 규격을 갖는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기본 모양은 이제 이런 각형이다. 이런 각형인데 좀 큰 제품일 수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 종류는 다 여기서 만들 수 있다. 근데 종류는 몇 가지냐? 그래서 이제 보통 한 5,000가지 정도 아이템에 대해서 만든다. 그런데 5,000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어떻게 걸리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물건이 초단위로 나오거나 분단위로 나올 수 있다. 셀을 이용하게 되면 빨리 나와요. 이게 그래서 작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은 A1 만들다가 그 다음 날은 A3 만들다가 그 다음 날은 뭐 A300 만들다가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좀 비슷한 물건인데 다른 아이템들을 생산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웍셀입니다. 그래서 웍셀 이용하게 되면 주문을 받는데 우리는 어떤 업종이냐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자동차 부품 중에서 모든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그게 자동차 모델마다 약간 크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약간 작게 들어가는 거고 다양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이게 잡샵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요 셀을 이용해서 한 번에 쫙 만들어지게. 그럼 이동이 거의 없죠. 자동차 부품이나 그 다음에 전기전자 부품을 만드는 쪽에서는 셀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셀 생산 방식을. 오해가 좀 있는데 셀을 뭐 이렇게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모여 앉아서 그냥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조립하고 이거는 셀이 아닙니다. 거기도 이제 셀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설비가 애당초에 특정 제품군에 세팅이 되고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지금 가능한 중품종 중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생산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셀을 할 때는 어떤 기술이 사용되냐면 비슷한 것들을 모으는 기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으는 기술이잖아요. 그룹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모으는 기술을 쓰는데 그 모으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면 코딩이에요. 코딩. 모양에 따라서 코드를 맞춰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류해주는 기술. 그래서 핵심 기술이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 모으는 기술에는 코딩 기술입니다. 모양에 따라서 코드 번호가 들어가요. 바코드처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코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각형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종류의 각형이 있는데 그 각형의 경우에는 앞에 자릿수가 1, 2, 3입니다. 1, 2, 3, 그 다음에 X, X, X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자리는 이제 이게 뭐 길거나 아니면은 뭐 내부 가공을 하거나 소재가 다르거나 해서 이제 부여하는 거고 1, 2, 3으로 시작되는 건 다 이런 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원통으로 이제 된 거. 작업을 할 때 이제 원통이 있는데 얘는 216이에요. 216XX.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통 6자리 정도를 쓰거든요. 거기다가 추가로 3자리 더 쓰게 해서 한 9자리 정도 코드 체계를 만들어 주는데 이 코드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앞자리가 1이면 각형, 그 다음에 앞자리가 2면 원통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에 따라서 코드를 매겨서 그래서 이제 제품마다 코드를 다 매기고 나서 그 다음에 1, 2, 3으로 시작하는 걸 딱 이제 불러오면 거의 모양이 비슷한 거 이렇게 딱 뭉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셀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 정도면 뭐 셀 굳이 갈 필요 없고 그냥 생산 라인을 깔아서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코딩 체계를 통해서 분류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웍셀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작업 웍셀에서는 이제 주문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룹 테크놀로지는 여기 이쪽을 잠깐 지우고요. 모으는 기술이니까 뭐 제조 공정의 유사성이 있는 품목들을 모으는 기법, 구성하는 기법으로 이제 각 거기에 이제 제품의 설계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서 코드를 부여하고 그 코드를 가지고 분류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 만들어 주는 거냐면 코딩이 이루어지면 다음 같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다양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품목마다 코드를 매긴 다음에 그 앞자리 뭐 두 자리나 세 자리가 같은 것끼리 뭉치면 이렇게 1그룹, 그 다음에 여기에 2그룹, 그 다음에 이쪽이 3그룹, 그 다음에 여기 4그룹, 그 다음에 5그룹, 그 다음에 6그룹 이렇게 그룹을 만들 수 있죠. 거기에 맞게 이제 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요 지금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웍셀 어디서 만들어지냐 웍셀 뭐 넘버 2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넘버 2는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거는 크기만 다른 거지 가공 절차는 거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이제 지금 이제 생산하게 되면 주문이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다른 셀들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런 게 적합하냐면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종류도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업종. 그런 데가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전자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런 그룹 테크놀로지 기법을 이용해서 웍셀을 구성해서 생산하면 매우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JI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낙 유명한 단어인데 JIT는 유명한 것만큼 아직도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잘못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JIT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그냥 여기 있는 영어 단어로 바로 말씀을 하세요.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현장에서 지금 설명할 때도. 그런데 JIT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공정 내 또는 기업 안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요인을 없앤다. 그래서 원가 구조를 정말 급격하게 줄이려고 한다. 이게. 근데 물론 이제 줄이는 절차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원가 구조를 정말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들게 하려고 하는 게 JIT입니다. 그래서 낭비를 제거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미국에서는 이 단어가 워낙에 이상하게 쓰이니까 꼭 현장에서 필요한데 기업의 경쟁력이 꼭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잘못 쓰이니까 다른 말로 린이란 말로 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교수님들하고도 제가 세미나를 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이쪽에 이제 생산 쪽의 전공이 아니라 물류 쪽의 전공이셨는데 JIT하고 린을 같이 쓰지 않고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두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JIT나 린은 같은 말이고 의미는 낭비를 제거한다. 낭비를 제거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가성비가 좋은, 남보다 싸게 파는데 더 이익이 많이 나는 제품, 그걸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회사들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별도의 능력이 있는 회사들만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 낭비 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지금 시간이 좀 꽤 걸렸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